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찍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벌써 12시 반이 다 돼갑니다. 2027학년도 고3 육모 30번에 이어서 작년 수능 30번입니다. 난이도가 훨씬 높고요. 답이 또 비교적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situational ethics에 관한 글인데 이번 올해 육모는 empathy, 공감에 관한 글이었는데 상황적 윤리학이라는 좀 뜬금없는 개념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런 개념이 엄청 익숙합니다. 수능에서는 특히 빈칸 문제 뭐 이런 데서 그 윤리학 학 개념을 내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철학 중에서도 그 윤리학을 다루는 지문만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빈칸 문제에. 특히 34번. 그래서 3점짜리로. 그래서 조금 익숙한 개념이고요. 뭐 어떨 때는 뭐 칸트 같은 이런 철학자들의 정언 명령이라던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철학 개념에 대해서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상황적인 윤리학이라고 해서 그 철학적 개념 자체를 소개하는 글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쨌든 철학 윤리학 많이 나옵니다. 철학 중에서도 윤리학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situational ethics가 나오기 때문에 상황적 윤리학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 여기다 파고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공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영어 지문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뭐 당장 모의고사 치는데 네이버 찾아볼 거예요? 안 돼. 지문에서 설명해 주는 만큼만 이해할 생각을 해야지 상황적 윤리학 이거 뭐지 하면서 파고드시면 안 돼요. 자,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사람 이름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고유 명사화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조금 펜을 바꿔보고 볼펜으로 바꿔서 계속 가겠습니다. 상황적 윤리학이라는 것은 얘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자, 어떤 윤리 이론인데 take into account 꼭 알아야 될 수교조 뭐뭐를 고려하다. 뭔가를 고려하는 어떤 윤리학의 한 개념이랍니다, 여러분. The context, 맥락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학 이론이다. theory. 어떤 맥락, 어떤 상황이나 혹은 행위를 고려하는 윤리학 이론이다. 언제? judging. 판단할 때. 종속절이 들어옵니다. 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제 whether하고 if가 인지 아닌지인 건 다 아시죠? whether it is ethical. 어떤 상황이나 그 행위가 ethical,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상황이나 행위의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학 이론이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가 윤리적인가 아닌가,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사바사, 그다음 케바케인 거예요. 맥락을 좀 보는 거, 융통성 있게 판단하는 윤리학인 겁니다. 네, 우리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supporter는 지지자죠.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 지문은 상황적 윤리학을 어쨌든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쭉 가는 지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맞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willingly permit, 아주 기꺼이 허락합니다. casting aside, 옆으로 제쳐두다. 원래 cast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aside는 옆이니까 옆으로 던져두는 거예요. 옆으로 밀어두는 거예요. 그죠? 요런 take into account, casting aside 수거 꼭 하셔야 되고, 자, 절대적인 absolute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옆으로 제쳐두는 것을 아주 기꺼이 허락을 한대요. 맞죠? 왜냐하면 근거는 뭡니까?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컨텍스트, 케바케, 사바사, 맥락을 고려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절대적인 거랑 여러분 반대되는 거죠.
왜냐면 맥락을 고려하는 거는 relative moral standard예요. absolute의 반이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 기준에 맞춰서 판단한다면은 상황 안 봐줘.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안 봐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맞습니다, 여러분. 1번 맞죠? 자, 글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 윤리학, 상황 윤리학이라고 할게요. 상황 윤리학에 대해서 뭔가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막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글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27학년도 육모 30번 문제는 공감에 대해서 나는 좀 반대한다. 학자들이나 대중들은 이거에 대해서 칭송하지만 난 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철학 지문은 대체로 다 설명글이에요. 근데도 어려워요. 철학이니까. 자, 요거는 지금 요까지 이제 읽었을 때 약간 드는 인상은 설명글이야. 설명글. 자, 근데 보세요. 설명글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 비교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황적 윤리학이라는 것을 두 가지의 비교 대조되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글 전체로 보면은 비교 대조 지문이 살짝 들어가 있는 설명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중립적인 설명글인데 안에 비교 대조 그 구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그 어떤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법이죠. 그런 것들의 부재 속에서 이해되셨어요? 상황적인 윤리학은 절대적인 도덕 기준 없어, 얘들아. 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matters is the outcome or consequence. 똑같은 뜻이죠? 중요한 것은 outcome or consequences. 결과이다.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결과야.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그래서 end는 결과고요. 그 다음에 means는 수단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목적으로 봅시다. 목적 일반적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이 부재, 즉 결핍이 되면 없으면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위를 하던지 간에 상황적인 윤리학에서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를 기꺼이 옆으로 제쳐두고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고려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적이 그 사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심지어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수단을 가지고 선의의 목적으로 나쁜 수단을 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잖아. 이러면은 상황적 윤리학에선 그걸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어떤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absolute 윤리학이라는 게 있다. 상황적 윤리학의 반대급부로.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안 돼. 너가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justify 맞습니다. 저 2번은 약간 어렵네요. 맞죠? 맥락이. 자, possibly. 아마도 following contrasting reality. 자, 여기 줄 쳐볼까요? 비교 대조 구성이 드러납니다. 자, 다음의 contrasting. 대조적인 현실들이 두 가지니까 도와줄 것이다. 설명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 상황 윤리학의 적용을 설명한 걸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비교대조 지문에 주로 나오는 연결사가 in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contrasting이 나왔네요, 맞죠? 그럼 두 가지 예시 앞에 그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1번 pick-up game of basketball. 동네 농구 경기입니다. 친구들하고 하는. 2번은 여기 벗이 있네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때의 벗은 역접의 벗이 아니고 비교 대조 지문에서 두 번째 사례가 등장할 때 나오는 벗입니다.
동네 농구 경기와 반대되는 게 여기서 뭐냐면은 officials는 심판들입니다. 주심과 부심을 합쳐서 official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네 농구 경기하고 공식 농구 경기를 비교하면서 이 상황 윤리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 played among friends. 친구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동네 농구 경기에서는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or acknowledge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자, 모두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뭘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냐면은 그 혹은 그녀, 그러니까 여자가 일 수도 있고 남자가 일 수도 있으니까 그 혹은 그녀가 농구 경기를 할 때 자기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call one's foul이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반칙을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반칙을 선언하거나 아니면은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장 밖이란 뜻이고요. 경기장 밖으로 공이 나갔음을 인정을 한대. 내가 반칙을 했거나 혹은 경기장 밖으로 공이 나갔음을 인정할 것이 예상되어진다. 즉, 농구 경기에서 점수를 잃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다른 선수를 방해하거나 밀치거나 이래서 반칙했을 때. 두 번째는 그 선 밖으로 그 경기 선 밖으로 공이 나갔을 때인데 그 두 가지 경우를 사람들이 쉽게 수긍한다는 거죠. 왜냐면 동네 경기인데 바득바득 내가 나 반칙 안 했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caring about one's friend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leads to these actions.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의 친구를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아마도 동명사 주어가 두 가지가 병렬이 됩니다.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 그룹과 keep playing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lead to 이러한 행동을 이끈다. lead to 많이 나오죠. lead to는 이끌다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결과를 낳다라고 해도 됩니다. 선생님 보통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합니다. cause로 그냥 해석을 해요. 자, 왜냐면 자기 친구를 신경 쓰기 때문에 동네 농구 경기하는데 내 친구가 중요하지 내가 이거를 한 게임을 더 이기고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애들한테 배척당하겠죠. 익스클루드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대인배처럼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 하지만 once 일단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 그 공식적인 조직된 경기가 일단 심판들에 의해서 played 진행이 되면 most athlete는 보통 육상 선수인데 운동선수 전반을 이릅니다. 운동선수들은 will not admit to the same fouls or violation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자,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공식 경기가 시작이 되면은 인정을 안 해. To the same foul. 같은 동네 농구 경기와 같은 반칙이나 규칙 위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대요. 그 이유는 as 뒤에 있습니다. as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승리의 end goal, 최종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최종 목적이 더 중요해. 뭐보다? expressing concern, 어떤 concern은 우려, 걱정도 되고 관심도 돼요. 관심이 지나치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 경쟁자에 대한 어떤 우려, 걱정으로 봐야 되겠죠. 걱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승리라는 최종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반칙을 했다고 쳐도 주심들이 너 반칙했어 나가라고 하기 전엔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죠. 오히려 공격성을 적당히 드러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건 동네 경기가 아니고 이겨야 되는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편 운동선수들을 케어링하고 컨설하면서 경기하면 그 사람은 팬들에 의해서 익스클루디드 되겠죠. 큰일 나죠. 그렇죠? 자, 이까지 여러분 다 맞는데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왜 5번인지 한번 볼게요. Situational ethics은 상황 윤리학은 그래서 has been extended.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연장되다. 많은 운동선수들에 의해서 연장되다는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adopted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치들, 운동선수와 코치들한테 은연중에 계속 has been adopted 채택이 되어 왔어요. To mean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 on the field or court as possible to abandon comparative advantages. To mean 의미하기 위해서. trying to 노력하는 걸 의미해요. get away with은 회화에서 많이 쓰는 수거인데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다. 어물쩡 이렇게 음침하게 넘어가는 게 get away with입니다. 자, 그래서 trying to get away with 넘어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as many actions as possible 이렇게 원래 같이 묶이죠. as many action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그 필드 그 현장 혹은 경기장에서의 가능한 한 많은 행동을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선수들 그리고 코치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니까. 그쵸? 뭐 하기 위해서? to abandon, 버리기 위해서. 경쟁적인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이상한 거죠. 얻기 위해서라고 되어 되죠. To get comparative advantages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혹은 뭐 취하기 위해서 take comparative advantages 뭐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고 경쟁적인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경기장 내에서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잘못된 행동이겠죠. 파울을 하거나 맞죠? 그 넘어가기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많은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에 의해서 이 상황적 윤리학이 채택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운동선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이 만약 앱솔루트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운동선수가 반칙을 했는데 몸싸움 하면서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하고 안 나가더라. 팬들이 욕합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 운동 경기에서는 situational ethics가 암묵적으로 extended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영어 지문으로 보니까 또 새로운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